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유한양행 주식 28만 1,743주를 매수해 160억 원의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협진이 롯데제과와 66억 원 규모의 식품 제조용 기계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판매 확대와 판가 인상 확대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KSS 해운이 지난해 매출 4,461억 원, 영업이익 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나온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4분기 실적 좋았는데 그래도 시장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 4분기 실적은 이제 원래 기업들이 4분기에는 이제 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예상보다는 좀 실적이 낮아진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4분기 실적을 합산한 이제 그 작년 전체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이 돌파했다는 것이 아주 이제 고무적이고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의 기준은 1조 2천억인데 21년 기준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60% 정도 가까이 이제 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계속 뛴다면은 현재 LG엔솔이 갖고 있는 PER이 만 50에서 뭐 7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 무리한 그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엔솔은 제가 최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LG엔솔은 이제 세계 완성차 10군데 중에서 8군데나 9군데 이 한 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벤츠가 10위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11위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벤츠를 포함하면 이제 9군데고 벤츠를 제외하면 8군데로 이제 LG에너솔루션에 이제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LG에너솔루션은 바꿔 얘기하면 이제는 배터리를 납품하는 곳이 을이 아니고 배터리를 납품하는 부품업체가 갑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그만큼 LG에너솔루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라면 이제 똑같은 R&D를 갖다 투입하더라도 해당한 R&D를 갖고 생산한 제품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D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LG에너솔루션이 상위 완성차 10군데 중에서 8군데를 갖다 납품하게 됐다는 것은 LG에너솔루션이 사실 이제 중국에 이제 CATL이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의 CATL은 이제 미국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뻗어나기 힘듭니다. 따라서 LG에너솔루션이 1강으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를 지나면 그게 완연하게 보일 것으로 여기지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은 이제 원통형 256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래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가 처음에 테슬라가 그걸 주도할 때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그것을 되게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통형 배터리보다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훨씬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그랬지만은 근데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갖다가 계속 혁신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원통형 배터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정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LG에너솔루션도 작년에 5창의 원통형 배터리를 대규모로 증설을 했고 대규모로 짓기로 했고 그래서 아직은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은 해당 제품을 통해서 LG에너솔루션이 테슬라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시장 전망과 무관하게 LG에너솔루션의 주가랑 이제 그 시장의 투심을 보시면 테슬라의 업황과 되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 잘 못 판다, 테슬라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LG에너솔루션의 주가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1월 달에 들어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이제 테슬라의 그 1분기 그 12월 달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갖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염려가 됐었는데 사실 중국 매출도 염려할 바가 없다라고 이제 앨런 머스크 CEO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CEO는 더 이제 그 자신감을 표현한 게 1월 달까지 아직 1월이 다 마무리 안 됐죠. 1월 달까지 전체 중국의 주문한 생산 물량을 보면은 사상 최대 물량을 주문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테슬라의 그 우려도 어느 정도 가셨다. 그러면 테슬라 우려가 가시면 LG에너솔루션의 그 주가나 매출도 다 되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간접적인 그 징빙이 무엇이냐면은 그 LG에너솔루션이 조만간 이제 우리 사주가 풀리거든요. 우리 사주가 풀리는데 우리 사주 물량이 대략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주가 풀리면서 사실 주가가 내려간 것이 정석인데 일반적인 통례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 한 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개의치 않고
LG에너지솔루션을 갖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지분이 또 증가를 했네요. 예, 국민연금 주지하다시피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계속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8만 주에 해당하는 그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은 유한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또 하나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유한양의 조욱재 대표가 취임한 지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인가 매입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 내부 유한양 내부에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시그널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키움증권의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은 레이저 티닙이라고 해서 그 성분명이고요. 그 항암제 약인데 랭리자 항암제 약인데 그 랭리자가 국내 첫 블록버스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랭리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FDA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했다고 해서 그만큼 이제 그 위험성은 없다. 그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랭리자가 올해 이제 그 빠르면 하반기에 그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거나 임상 3상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만약에 실현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랭리자가 국내 첫 항암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키움증권 전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국민연금이나 조욱재 대표나 이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유한양행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